지난 8월 1일 국회 정보위 JTBC의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요.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훈 원장은 올해 북한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더 강력한 미사일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미사일의 종류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훈련 횟수는 10번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우리의 미사일 훈련 사실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놓고 우리의 방위력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 원장이 미사일 훈련을 했다는 것을 밝힌 배경도 배경이지만 서 원장의 답변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북한보다 더 긴 사거리에 더 강력한 미사일 훈련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km였습니다. 그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 600km보다 길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의 미사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차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언급하는 해당 기사의 문맥을 감안해보면 바로 사정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약 2톤 이상의 현무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 결과도 좋게 나온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현무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배치는 극비사항이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2017년 3차 미사일 지침 개정 시 정부는 분명히 현무포 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배치는 2019년 즉 올해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간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했던 2017년으로 돌려볼까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본격화된 한미 양국 간 지침 개정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자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2톤급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부 이남에서 핵무기급 파괴력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죠. 그럼 여기서 탄도미사일의 특징과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미사일은 어떻게 날리는가에 따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구분하죠. 탄도미사일은 로켓을 동력으로,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 즉 자체 힘으로 날아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거리는 100km에서 13,000km에 이르는데요. 비행 방식은 대기권 및 상층 대기권을 탄도 비행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고도의 경우 최고 300km 높이로 대기권 밖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약 45도의 높은 각도로 직강하 공격할 수 있어 요격할 수 있는 방어수단도 제한적입니다. 정확도는 사거리에 비례해서 탄차 고차가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 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정밀도가 장점이라면 탄도미사일의 장점은 빠른 비행속도와 파괴력입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단숨에 초토화시키죠. 추진 방식은 단일, 다단, 액체 추진 로켓 및 고체 추진 로켓을 사용합니다. 속도는 초속 약 3km로 F-15 전투기 최대 속도의 약 4배 이르죠. 발사체로는 고정식 발사대, 이동식 차량,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 전략적 혹은 정치적 위협이 목적으로 피해가 커 공포감 조성에 유리한 무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특정 목표에 집중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시스템의 배치와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 및 기술이 필요하죠. 때문에 상대국에게 절대적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한국 최초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백곰 계획은 1960년대 북한 114 부대의 청와대 인근 침투 사건인 121 사태 등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추진된 최초의 국산 미사일 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미 카터 행정부가 반대를 표명했고 이듬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며 보낸 권고 서한입니다.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은 사거리 180km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를 했죠. 그럼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개정되어 왔을까요? 1990년에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m로 제한을 한 이후에 2001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하죠. 이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해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500km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의 협의 끝에 300km로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때 탄도미사일 에이타킴스를 한국에 판매하죠. 2012년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와 광명성 3호를 발사하자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개념을 적용해서 탄두 중량이 500km인 경우에는 사거리는 800km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탄두 중량 500kg은 기술 후진국이 제작 가능한 저성능 무기 최소 중량으로 사거리 800km 밖에서 타격을 해도 효과가 크지 않고 중량을 2톤까지 확대해 파괴 효과를 극대화해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 26곳, 그러니까 500km 내외의 목표 지점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2017년에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2톤급의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는 중부 이남에서 전술 핵급 파괴력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서 북핵 억지력을 실제화하게 됐죠. 하지만 이때도 연구용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및 무인 항공기 중량 제한은 그대로 유지해 추후 이 문제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전역에 구축된 세계 미사일 벨트에 각종 미사일 1000여 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50에서 90km 떨어진 지역에 구축된 제1벨트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스커드 미사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500에서 600여 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40대 안팎입니다. 비무장지대 북방 90에서 120km에 구축된 제2벨트에는 노동 미사일이 배치됐습니다. 200기에서 300기가량 있는 노동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는 30대가량입니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경상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 지역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175km 북쪽인 이곳에는 30에서 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0대 안팎의 이동식 발사대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괌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성 14, 15 대륙간 탄도미사일급도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서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수량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자, 그럼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졌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군이 가진 현무계 탄도미사일로는 사거리 300km의 현무 2A와 사거리 500km의 현무 2B, 사거리 800km의 현무 2C가 있습니다. 또한 순항미사일 현무 3A, 현무 3B, 현무 3C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최대 2톤 규모로 확대한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요. 탄두 중량 2톤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에서 개발한 벙커버스터보다 2배에서 3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역의 지하시설로 숨어도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죠. 현무 2C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남부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사실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500kg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고강도 응징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대량 보복 능력을 갖춰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이 절실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북한군이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거한 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럼 현무포 탄도미사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이 2톤 이상이며 마하 10의 속도에 2019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현무포 탑재용으로 검토되고 있는 2톤급 벙커버스터는 GBU-57, GBU-28 등으로 800km급 탄도미사일에 이러한 폭탄두가 장착된다면 북한의 김정은 지하 벙커 등 핵심 군사시설에 대한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GBU-28 레이저 유도폭탄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공군의 요청으로 미 의회 승인을 받아 150여 발 도입한 벙커버스터로 관통력은 지하 30m 이상이며 광화 콘크리트 기준으로는 6m를 관통하는 파괴력을 보유했습니다. GBU-57은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2에 탑재하는 벙커버스터로 GPS 유도로 지하 60m 및 광화 콘크리트 8m를 관통합니다. 이처럼 3차 개정 이후 우리 군은 이미 관련 기술 확보가 있어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2019년 양산과 동시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도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2019년 5월 문화일보에 현무포의 개발 중단이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기사가 올라와 관심을 모았죠.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군에서는 사거리 800km로 양산 체제에 들어간 현무2 양산을 축소하였고 이미 기술을 확보하여 2019년 양산 예정인 탄도 중량 2톤 이상의 벙커버스터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현무4의 사업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훈 국방원장의 국회 국방위 발언이나 이미 2018년 국방 예산에서 현무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인 3천억에서 4천억보다 늘려 5천억 원으로 잡았던 만큼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추력 편향 노즐, 스텔스 도료와 저피탐 설계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고 탄도 중량 2톤인 현무4 미사일은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GBU-57보다 3배 이상의 파괴력과 지하 간통력을 가질 것이어서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한국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 전력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군과 해군력을 통한 응징 보복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상 미사일 전력은 즉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사시 개전 초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제압하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공세적 작전 개념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무4 탄도미사일 정도면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일 등 가상 적국의 핵심 시설에 대한 전략적 파괴도 가능한 무기입니다.